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게임 미션 김연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로코츠 유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술회전에 나오는 오코츠 유타 같은 경우는 막강한 주술회전 세계관 내에서도 성장형 먼치킨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의 주인공으로서 엄청난 매력을 보였던 캐릭이죠. 이번에 넷플릭스에 주술회전 제로가 올라온 기념으로 유타를 빛깔 세간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직 주술회전 제로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권위를 철저대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코츠 유타는 다니던 학교에서 평소에 동급생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소심한 학생이었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아이였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양아치들이 유타를 빈 교실에 불렀고 그중 그들의 리더인 다쿠현지는 몸에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어주겠다며 유타를 위협했습니다. 유타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소리쳤는데 다쿠현지는 이런 걸로 지지면 흉터만 남을 뿐 죽진 않는다고 길길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어떤 힘에 의해 사물함에 처박혀버렸고 그 사물함은 그들의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유타는 그 모습에 절망하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라고 했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타는 학교 옥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며 뛰어내렸고 그 순간 유타의 몸속에 있던 기묘한 힘이 발동되며 유타는 정신을 잃게 되었죠. 눈을 뜬 유타는 처음 본 숲속에 누워있었고 눈을 뜨게 된 유타는 처음 본 숲속에 누워있었고 또 죽는 것에 실패한 건가? 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주받은 자신은 그 저주로 인해 쉽게 죽을 수도 없다는 것에 또다시 절망감이 일어났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한 여자가 유타를 향해 다급하게 뛰어오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는데 그 뒤로는 처음 보는 어떤 괴물이 쫓아오고 있었고 유타는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죠. 그 괴물은 인간이 한 마리 더 있었다며 이거 오늘 포식하겠다고 길기웃다가 이 녀석은 그런데 안색이 어두운 게 맞대가리 없을 것 같으니 어서 그 여자를 이리 내놓으면 이 녀석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덜덜 떨면서 그 여자에게 이대로 도망가라고 내가 어떻게든 저 괴물을 막고 있겠다고 했죠. 유타는 어차피 자신은 죽으려고 했던 몸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리고 대신 죽는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약해 빠진 주제에 영웅놀이를 하는 거냐? 이 녀석을 곧바로 죽인 뒤 그 여자를 쫓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며 유타에게 다가갔고 유타는 덜덜 떨면서 나를 죽이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리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혈기는 유타에게 뛰어들었고 유타는 눈을 질끔 감았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유타의 발 앞에는 그 혈기의 목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소년, 너의 용기 덕분에 무고한 인간을 살릴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거대한 몸집과 더불어 도끼를 든 남자가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이름은 히메지마 교메이 피살대의 암주라고 소개했는데 이곳에 오는 길에 도망친 여자를 마주쳤고 소년이 위험하다고 해 황급하게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힐끔 교메이를 쳐다봤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 눈이 안 보이는 이라고 당황했죠. 교메이는 나는 눈이 보이진 않지만 만물의 소리를 들으며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조차 알아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그러시냐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하며 뒤를 돌았는데 그때 교메이가 너는 그런데 악귀가 들린 것 같구나. 네 정체는 뭐지? 라고 했죠. 유타는 리카는 악귀가 아니에요 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교메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타가 어릴 적에 리카라는 소꿉친구가 있었는데 리카와 유타는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꼭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간 리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그런 리카가 저주가 되어 유타에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리카는 유타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은 암울하게 변해버렸다며 이게 다 그때 리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고 유타는 이 남자 내 이야기에 이렇게 울어주다니 정말 좋은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메이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읊으며 원래 자신은 떨어진 낙엽에도 운다고 했죠. 교메이는 나는 원래 승려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퇴마해준 적도 여러 번 있으니 너에게 붙어있는 리카를 성불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유타 역시 리카가 성불하게 되어 좋은 곳으로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라고 했고, 교메이는 자신의 절로 유타를 데려간 뒤 재령의식을 시행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유타에게서 리카가 튀어나왔고 나를 유타에게서 떼어놓지마 라고 하며 교메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교메이는 지금껏 사악한 영들에게 접은 적이 없는 뛰어난 테마승이자 귀할대 검사, 그대로 리카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리카가 손을 뻗어 그대로 교메이를 날려버렸고 교메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리카는 유타를 괴롭힌 녀석은 죽어 라고 하며 교메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유타가 리카 그만둬 라고 소리쳤고, 리카는 유타 나에게 화내지마 라고 울먹이며 다시 유타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쓰러진 교메이에게 다가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교메이는 이렇게 압도적인 힘은 처음이다, 내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라고 했죠. 하지만 교메이는 그런 리카가 유타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 리카를 제어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타는 제가 사람을 구해요? 저는 주변인들에게 폐만 끼치는 인간인데 라며 자신은 자질이 없다고 했지만, 교메이는 이대로 너의 힘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폐가 되겠지만 네가 힘을 키워 리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유타는 교메이의 설득에 응하게 되었고, 교메이는 유타에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교메이의 수련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유타는 몇 번이고 기절할 정도였지만 자신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타의 노력은 금세 엄청난 체력을 얻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타는 교메이에게서 귀살대와 혈기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유타는 왜 그런데 선생님은 검사라고 하면서 검이 아닌 철퇴와 도끼를 사용하는 거냐고 물었고, 교메이는 사실 나도 그 점은 참 의아하다고, 아무래도 귀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을 쓰다 보니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검사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타는 자신도 그럼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검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교메이에 너는 검이 좋냐 아니면 철퇴도끼가 좋냐는 물음에 유타는 역시 검을 쓰고 싶다고 해 교메이는 또다시 눈물을 주르르 흘렸죠. 교메이는 자신은 검술을 알려줄 수 없으니 검술에 있어서는 다른 일을 소개해주겠다며 랭코쿠 도장으로 유타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긴장된 마음으로 쿄조로에게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쿄조로는 유타를 보고 처음에는 교메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데려온 것에 비하면 평범한 재능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성실함에 분명 강한 검사가 될 수 있다며 그를 독려했죠. 그렇게 한참 수련하고 있던 유타, 한 여자가 어라? 네가 이번에 암주님의 소개로 훈련을 받고 있다던 그 소년이구나 라고 반겼고, 유타는 리카? 라고 하며 깜짝 놀라 뒤를 돌아왔습니다. 리카? 나는 칼로지 미치리인데? 라고 했고, 유타는 죄송해요, 제가 아는 아이의 목소리와 비슷해서 실례했어요 라고 했죠. 미치리는 이번에 쿄조로 씨가 임무에 나가셔서 대신 수련을 맡아주러 가셨거든. 물론 나는 쿄조로 씨와 다른 검술을 쓰긴 하지만 대련을 해본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정말 친절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고, 유타 안에 있던 리카는 저 여자 유타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경계를 했죠. 그렇게 미치리와의 수련을 마친 유타는 연주인 미치리를 상대로도 꽤나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에 귀할대 선별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선별 시험을 시작했고, 반드시 귀할대 검사가 되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어, 리카짱 응원해줘 라고 마음을 다잡은 뒤 뛰어나왔고, 눈에 보이는 헬기들을 하나둘씩 베어버리게 되었죠. 다른 선별 시험자들은 그런 유타의 검술을 보고 저건 화염의 호흡? 화염의 호흡은 배우기 어렵다고 하던데 대단한 녀석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복해 있던 헬기들이 협공을 해 유타를 공격했고, 유타는 고양이처럼 빠른 몸동작으로 회피한 뒤 사랑의 호흡 시험에 그 헬기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주변의 시험자들은 화염의 호흡에다가 사랑의 호흡까지 쓸 수 있냐며 놀랐는데, 유타는 그대로 뛰어나가다가 수많은 주먹으로 공격을 해대는 선혈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그 공격을 기억해서 피해내며 팔 하나하나를 베어버리다가 교메이가 예전에 거대한 파괴력을 보여줬던 바이오흡을 써볼까 했고, 그대로 바이오흡을 사용하며 선혈기가 서 있는 곳 자체를 전부 박살내버렸죠. 시험자들은 저 녀석 벌써 3개의 호흡을 쓰고 있다고? 저 녀석 괴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귀할대 선별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귀살대원이 되었고,
비로소 임무를 받게 되었죠. 유타는 그 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떤 저택에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자폐혈기들을 곧장 칼로 베어버리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발견한 뒤 자신이 꼭 구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유타는 이 저택의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꾸만 방문을 열면 아까 왔던 방으로 들어가는 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유타는 방문을 칼로 베어버리면서 나아갔는데 마침내 전하연유 쿄가이를 만나게 되었고, 쿄가이는 자신의 혈기술 다시 가지고 있는 장구를 두드려 방 구조를 바꾸며 유타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유타는 저 이상한 기술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려나? 라고 하며 자신의 칼집을 두드렸고, 그러자 쿄가의 혈기술이 다시 바로 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쿄가이는 이게 무슨? 이라고 당황하며 다시 방을 바꿨는데 바뀌자마자 유타가 똑같이 방을 도로 되돌려놨죠. 유타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을 썼네? 라고 하며 쿄가이에게 뛰어나왔고, 쿄가이는 어떻게 인간이 내 혈기술을 쓰는 거냐? 라고 하며 다시 방을 바꿨는데 그 순간 방이 다시 바뀌며 유타가 칼로 쿄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유타는 나타공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 저 멀리서 리카의 목소리가 들렸죠. 유타는 리카! 라고 하며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연주 미치리가 유타도 이곳으로 지원을 왔나 보구나 라고 했고, 아 미치리씨, 리카랑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만 이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치리는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거미 혈기들이 퍼져있는 듯한데 나눠져서 혈기들을 대체하자고 했죠. 유타는 알겠다며 소란이 들린 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서로를 베어내고 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타는 다들 왜 이러냐며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말려봤는데 그 귀살대 검사들은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유타를 공격을 했죠. 유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그 틈을 노리고 형 검열기가 독을 쏴 유타를 맞춰버렸습니다. 유타는 점점 몸이 마비가 되어갔는데 유타 몸속에 있던 리카가 유타를 괴롭히다니 전부 죽여버리겠어 라고 분노하며 뛰쳐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유타는 리카 그만둬, 이들은 내 동료들, 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돼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야 리카는 유타의 몸 밖으로 나가버렸고, 유타는 리카 돌아와 라고 손을 뻗었죠. 그때 형 검열기가 혼잣말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공포에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며 독을 다시 뿜어냈습니다. 그래야 유타는 마비된 몸을 가지고 힘겹게 그 독을 피한 뒤 화염의 호흡을 시원해 빠르게 뛰어가 형 거미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뒤 유타는 몸이 마비되어 바닥에 풀썩 쓰러졌고, 그런 유타를 향해 조종당하던 귀살대 검사들이 들이닥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 나오는 유타는 힘이 전부 각성하기 전인 주사일전 제로의 모습을 그려봤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성장 캐릭터의 모습으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